일요일 조정을 언급해드린 가운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떤 코인을 잘 사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정도의 장이 좋다면, 그 다음에 일요일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어느 정도 분할 익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일요일날 실제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월요일을 앞두고 주봉 마감을 앞두고 얘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세미 갭이라는 걸 만들어진 다음부터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지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갈지 아니면 뭐 수렴이익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하단부가 올 때는 매수를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결국 이 저항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익절해놓고 그러니까 익절에 대해 해놓는다는 말은 결국은 한 20에서 30% 정도 익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걸 뚫는다 그래도 70%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걸 반대로 익절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는 기간에 계속 얘를 들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알트가 좀 눌림목이 생겼다면 이걸 가지고 아싸 하고 과감하게 이 부근에서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계속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승장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모두가 버는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냥 원웨이로 계속 오른다고 하기에는 원웨이로 계속 올라서 두렵기 때문에 조정이 올까 두려워 못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내렸을 때는 원웨이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그만큼 커지는 거라서 이 조정폭을 맞고 또 무서워서 못 사는 분이 계실 거고 횡보하다 보면은 또 겁내서 못 사는 분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오르는 애들을 보면은 리플, 헤데라, 스텔라 이런 애들 보면서 다시 얘네들은 강하게 좀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모스, 폴카닷, 그 다음에 뭐 폴리곤, 니어 이런 애들 보면은 슬슬 뭘로 조금 보고 있냐면 이제 레이어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보거나 아니면 구메이저를 가던 놈이 계속 간다 메타를 하던가.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좀 눌리거나 하는 이런 모양을 해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요 수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단부에 올 때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점을 딱 그어놓고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오면은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실 스텔라 루멘과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때부터 이미 있었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먹고 익절하고 익절하신 분들은 이런 데를 사도 어차피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신규는 이제서야 못 사고 있다가 이제서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규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멤버십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리스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공부나 이런 것들처럼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막판 뒤집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장은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원에서 한 10원을 갔어요. 그럼 얘는 10배잖아요. 근데 내가 한 7원쯤에 들어온 거야. 그럼 얘가 10원을 가도 얘는 2배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수익률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만큼 벌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했던 비결이 뭐냐 우직하게 횡보장 때도 모아가고 남들 코인 안 할 때 코인 했고 그런 거에 대한 베네핏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리턴 값을 드디어 받는 거예요. 슬슬. 근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점점점 더 그럴 거예요. 졸업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그 전에 버틴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옛날부터 매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분들은 사실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했던 스탠스대로 지금 계속 한다면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대로 하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좀 되도록 범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저의 스탠스가 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사 선택 적절히 해주시고 이분들도 취사 선택 적절히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저는 최소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좀 잘 상승장에서 즐겁게 놀다가 좀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잘 빠져나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팅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더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좀 경각심을 영상마다 알려드리는 편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 너무 여러분들 뭐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요.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이 수많은 구독자분들 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런 거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수다 그런 거고요. 이제 리플은 특히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되게 재밌는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먼저 이런 것부터 봐야죠. 항상 전체적인 시황은 무조건 뭐다? 비트코인입니다.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을 항상 먼저 앞부분에 언급해드린 이유가 다 있어요. 예상대로 궤도를 고수하고 있다. 불흥미로운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강하게 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갔을 때 익절 어느 정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 정도로 익절을 해주고, 더 올라가면 70% 이상의 비중을 가는 거고, 내려가면 이걸로 과감하게 개수를 늘리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멤버십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이때 보면 일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 익절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출금도 좀 해라, 리스크 관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빙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도 이렇게 새로 신규 픽도 내면서 다시 재진입 각도 보고, 그런 식으로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분들이 이런 거 움직임을 다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두 가지 링크를 모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점점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뚫는 과정과 이걸 저항을 막고 뭐 리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민기적 될 때 아마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도미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만 좀 견디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거든요. 대알트 시즌이.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주봉 캔들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한 달 정도나 뭐 2주 혹은 뭐 9일에서 12일 뭐 이런 정도로, 아무튼 뭐 이런 기간 안 동안 조금 우리가 그 알트가 좀 더딘가? 뭐지? 왜 가던 놈만 가지? 왜 메인 알트장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도미너스가 떨어지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가는 그런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올랐거나 내 포트폴리오가 좀 안 좋은가라고 의심하신 분들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고 덜 오른 걸 사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잘 가는 거를 살 거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늦게 탔기 때문에. 근데 그 애들이 욕먹던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다 욕먹던 시절이 있고요. 리플, 스텔라룸엔 다 욕먹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개미를 털어내니까 가듯이 지금도 덜 오르는 알트들은 그런 과정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증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결국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이 많이 찍혀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개미들과 모든 놈들이 다 먹여줬던 그런 시장이 왔던 것처럼 이제 코인도 그런 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란드 대선 후보인 스와보이보미르 멘첸이 당선될 경우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거는 아마 국가적 흐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레드웨이브가 돼가지고 공화당의 어떤 드라이브에 막을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정치적으로 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트럼프의 집권 1년차가 다가와요. 보통 대통령은 레인덕이 온다는 게 보통 집권 후반기에 많이 오지 초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걸 때 이 브레이크를 걸 만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아마 흐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살바도르가 진짜 큰 선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단하다고 엘살바도르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트코인 이제 이 추세도 뚫고 있고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초반에 비트코인이 이제 잠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었을 때가 있어요. 좀 지루하게 만들었을 때. 여기 언제냐? 이때거든요. 10월 초 이때. 그리고 제가 요때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장 오니까 그냥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근데 참을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때 우리 다 겪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알트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같은 상황.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중의 미디어에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있으면 대중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시작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구글 트렌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니까 또 갑자기 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투명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저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더 영상을 찍어야겠구나. 진짜 완전 허슬허슬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진짜 영상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고 주말에도 영상 막 2개 올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슬슬 부담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할 거니까 최소한 상승장 끝날 때까지는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정말. 제가 뭐 신은 믿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신들에게 매일매일 그걸 기도합니다. 제발 제 몸이 버티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상을 찍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 답변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서 좀 몸이 컨디션이 점점 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라밸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지 마시고요. 암호화폐가 굉장히 안 좋은 게 그거예요. 24시간 동안 연중무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상승장 초입에는 버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떠 있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너무 즐겁잖아요. 새벽에 막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남들 막 다 자고 있는데 오르는 거 혼자 보고 있으면 뭔가 앞서가는 사람 같고 무슨 얼리버드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막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판단력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인간이 피곤해지면.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면 그게 정말 안 좋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워라밸 지켜주시면서 바이오 리듬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을 자주 올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같이,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10만을 가보고 싶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 요즘은 그래도 뭐 바야흐로 그냥 뭐 솔라나가 지금 세상이 아닌가, 솔라나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밈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VC가 밈코인을 싫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밈코인의 경우는 아마 VC가 붙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총이 그러니까 약간 뭐 빵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0에서 VC들이 투자해서 뭐 한 20에서 30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할 때쯤 되면 우리는 한 50에서 사는 구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대중들이 코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속칭 그 CEX 거래소라 그러죠. 그 메타가 좀 올 수 있는데 한동안은 지금 계속 지금 덱스라고 탈중앙 거래소 메타가 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개인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해킹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강력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언급드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킹되고 막 하는 그 부주의로 해킹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커들도 정말 악랄해져서 피싱 사이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걸 해킹당했을 때 아무도 이거를 찾아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소 있는 거라도 잘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JP모건이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친암호화폐 법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장이 제가 볼 때 트럼프의 기대감으로 쭉 올려놓고,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현물 ETF처럼 쭉 일부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트럼프 효과로 이런 식으로 오르고 뭔가 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갖고 있긴 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점점 알트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0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거 발행량의 5.33%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105만 개. 그쵸. 이제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을 채택하면 이거 뭐 100만 개 산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더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점점 주도권을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정말 되게 재밌는 판이 되지 않을까. 그럼 중국은 뭘 하고 있을까? 마냥 당하고만 있을까? 같이 뽀먹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상승장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항상 제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틀릴 때도 많았으니까 제가 이번 틀리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필수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앤서니 폼플리아노 국가부채 늘리는 정치인들 탓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죠? 그래서 폼폴리아노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세상이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 맞춰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맞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막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 뭐 영끌해서 뭐 하고 그러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조급해하지 않고 이런 조정의 상황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거는 적절한 현금 비중과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리플 아까 보여드리려던 자료가 이건데요. 바이낸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출금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까지 다 합해도 역대급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매집량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다. 내부자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알고 있다.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될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리플은 조금 관심을 계속 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이 가면 스텔라 루멘도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스텔라 루멘도 같이 관심 가지면 좋은데요. 리플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한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폴리마켓 요번에 트럼프 당선에 정말 결정적인 지표를 제공했던 그런 사이트잖아요.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신임 재무장관의 하워드 러트닉 선출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떤 놈이냐 하면 비트코인이 금과 석유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머스크도 얘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폴리마켓의 추이를 보면 얘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건 호재죠. 그래서 온 세상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놓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대해서 고점을 만든 다음에 대폭락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저는 일단 아직은 이런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진짜 온갖 어린이들, 온 세상 어린이들까지도 다 비트코인의 장래, 미래, 암호화폐가 벌어들일 디지털 대전환 제가 옛날부터 하던 말을 그제서야 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땐 고점이에요. 굉장히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대중들이 다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보통 거기서의 새로운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감이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간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건 저도 계속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변에 지표들이 있으니까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변에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투자에 대입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를 암시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세일러 트래커라고 해서 세일러가 사면은 연두색 점을 자꾸 만들어요. 그럼 얘가 이런 데 샀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녹색 점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더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1일 만에 운용 자산이 400억 달러 돌파했다. 와,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미쳤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뭔가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참 영상을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 단기적으로 뭐 흔들기가 있어도 잘 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가야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어원 주목해야 되고 리플, 스텔라룸 이런 애들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되고 최근에 요 눌림 때 약간 억가를 한번 당해가지고 다 안 걸렸거든요. 안 걸리고 올라가서 요때 한번 손절 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타겟을 가면서 이때 손절이 나도 또 이렇게 타겟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 선물을 하면서 좀 굉장히 장구가 흔들흔들 거리고 좀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되는데요. 선물방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시간이 되면 요즘 1일 2영상 달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영상을 찾아뵙겠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오늘 한 개 영상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공개 브리핑방에도 많이 써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설명란에 보면은 공개 브리핑방 텔레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